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네. 어제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셨잖아요. 네. 이 세미나가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네. 네, 이 사진도 준비해 왔는데 음. 네, 아무래도 요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세미나를 많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오셨네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좌석이 부족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백인재 부센터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단편적으로 일방향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소통에 대한 니즈가 항상 많은데 저런 자리가 간혹 있으니까요. 오시면 끝까지 이런저런 Q&A까지 저희가 다 하잖아요. 네. 네, 어저께 어쨌든 어젠 분위기가 좋았는데 또 그쵸. 오늘 같은 날은 또 모이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제가 주마다 계속 하니까 네, 이번 기회 놓치신 분들도 네. 다음에도 또 릴레이 세미나가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기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더블업에서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데. 네, 그래서 이분께 한번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네, 전략 좋습니다.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날? 그렇네요. 네. 그래도 준비한 거 덤덤히 한번 해보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발간된 자료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데크크예요. 근데 요즘 늘크크, 영크크 이 유행어가 있는데 이 데크크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이 해당 자료는 저 혼자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요. 다 네, 같이 작성한 콜라보 자료, 인덱스. 콜라보 인덱스고요. 네.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고 결국에 데이터 센터를 담당해서 매출을 뽑아내는 클라우드 기업부터 뭐 에너지 들어가는 기업들, 유틸리티 기업들 그리고 건설 기업들까지 총망라한 자료이기 때문에 DCC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데이터 센터 추정치랑 앞으로 목표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국내에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축이 데이터 센터였고요. 2029년까지 국내 8.4기가와트 그리고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를 건설하겠다라는 아주 큰 계획을 발표하셨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30년에 국내 하계 최대 전력은 3.3기가와트 정도 증설될 것이다 라는 게 작년까지 예상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정부와 산업계에서 말하는 건 29년까지 8.4기가와트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면 바뀌었냐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괴리가 좀 있네요. 네, 거의 뭐 5기가와트 넘는 괴리가 발생하니까. 근데 사실 이 이후에 나왔던 게 바로 AI 팩토리라는 개념 때문이거든요. 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가 계속 말하는 개념인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처럼 챗봇을 사용하는 개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 설비나 공공금융, 방산 기업을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토큰이 들어가서 관리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맥킨지도 좀 추정하시는 걸 보면 이 회색 음영이 학습용이고요. 네. 이 중간 음영이 추론용입니다. 추론용. 네, 아시다시피 올해까지가 이제 학습과 추론이 1대1 되는 시기고 30년이 되면 추론이 1.5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추론용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추론용 리전이 국내에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산업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국내 기업별로 데이터 센터 현황이나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정부가 말한 건 사실 3사의 목표치를 합산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SKT가 5기가와트를 29년부터 가동한다고 했고 GS그룹이 2.4기가와트, 네이버가 1기가와트. 이게 이제 메가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KT 제외하고도 KT가 1기가와트를 최근에 더 계획에 얹었고요. 삼성 SDS도 기존에 150이 안 되는 걸 2배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신세계도 리플렉션이라는 기업이랑 250메가와트 한다고 했고요. 이게 다 합쳐지면 우리나라에 또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12기가와트가 됩니다. 12기가와트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1.5기가와트거든요. 거의 10배네요. 네, 정확히는 10.5기가와트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 주목해야 돼요, 우리? 근데 사실 이 네. 숫자가 우선 시장이 만약에 이 숫자를 당장 다 믿어줬다면 아마 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메모리 기업만큼은 아니라도 좋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기업들, 제가 커버하는 기업이지만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반응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왜 이걸 반영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 가장 큰 지금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 진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가에 네.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우선 해당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측해보고 거기에 따라 수혜 강도를 구분해가면서 실제로는 산업에 분명히 수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목표치는 되게 커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보다 목표치만 놓고 보면 이 AI 시대에 전력가 필요하니까 엄청나게 짓겠다고만 했는데 시장이 가뜩이나 요즘 같은 시황 장세에서 의심을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가는 안 가고 있고 근데 정부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와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이게 그 바로 이격이잖아요. 물론 애널리스트가 다 주가의 모든 것들을 다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우상향 이게 결국 이런 프로젝트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혹시라도 취소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노이즈와 리스크도 지금은 많이 감안해야 될 때인가요? 많이 감안해야 되는데 감안을 하려면 우선 최근에 그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했는지를 고려하고 감안이 필요한데 사실 반영을 아예 하지 않았거든요. 아예 네. 그냥 반영한 게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시나리오가 그럼 어떤 트리거가 이 시나리오를 실제 실현시킬지를 보고 그것들을 반영해 나가야 되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벤트는 국내에 현재 아까 제가 1.5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현재? 네. 사실 빅테크들이 사용하는 용량은 확정치는 없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거는 0.5에서 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존재한 데이터 센터가 저희가 떠올리는 GPU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데이터 센터는 뭐 스토리지가 있고 CPU가 들어있는 과거에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용 인프라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GPU 데이터 센터는 아마 50메가와트가 안 될 거예요. 현재 수준에서는. 그러면 빅테크들이 향후에도 국내에 그 정도 리전밖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 사실 SKT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네이버도 초기 1단계에 한해서는 우리가 빅테크 테넌트를 확보해서 클라우드 매출을 네오 클라우드사에 준하는 매출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2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 임대 들어가가지고 네오 클라우드처럼 매출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6월 초였어요. 네. 잠시 주가는 좋았다가 지금 다 하락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약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구나. 실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시장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거는 하나의 기업이라도 뭐 오픈 AI 될 수도 있고 엔트로픽이 될 수도 있고 AWS일 수도 있죠. 하이퍼스케일러 혹은 프론티어 AI 기업이 국내 기업과 장기 계약을 찍어주는 모습이 나오나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확인된다면 한국이라는 지역이 실제로 리전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는 반영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야. 그 실제 매출이 찍히는 시점이나 그 음. 규모는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기업마다 네. 지금 증설 스케줄이 사실 다른데 네. 이것도 계약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네이버에 한해서는 초기 만약 200메가와트 정도가 실제 네오 클라우드와 동일한 구조라면 계약 구조가 사실 내년부터 바로 찍힐 겁니다. 내년부터 바로요? 네. 그럼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7월 이제 다음 주부터 말 좀 더 러프하게 봐서 8월 초까지 이 빅테크들의 여러 가지 실적 발표 등등을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3분기가 되게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가져오신 자료 보면 네이버 데이터 센터 확장 로드맵 이 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선 이제 네. 데이터 센터라는 큰 틀에서 제 본업인 인터넷 섹터로 국한되어 네. 봤을 때 사실 국내에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한다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 저희가 제공자 입장 말고 네. 고객사 입장에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하이퍼스케일러다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 어떤 기업에게 네오클라우드나 클라우드를 위탁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최근의 계약들은 다 3년에서 5년 계약에 GPU 가동률이나 증설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기간 단위로 매출을 계약해버린 형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이 하나 깔려 있는 거죠. 내가 돈을 주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데이터 센터는 절대 멈추면 안 돼 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동률 기반으로 한다면 잠시 중단되거나 했을 때 과금을 안 하면 되는데 이미 3년치, 5년치 돈을 담보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 이걸 봤을 때는 많은 데이터 센터를 풀스택으로 제공해 준 기업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스택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전력을 연결하고 냉각 장비를 돌려보고 GPU나 CPU를 꽂아서 실제 장기적으로 서비스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 네. 사실 근데 이 해당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삼성 SDS 정도만 해당됩니다. 네. 아, 되게 압축적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와 삼성 SDS 주가에 반영된 게 거의 없다.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영이 될 거다. 계약이 나온다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분명 계약이 나온다면 그게 실체니까. 네. 그러면 주가가 반응할 거다. 네. 반응하면 과거에 뭐 10년, 5년 뒤에 이 크게 성장하는, 크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처음에 초기에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완만하게 될까요? 아마 순차적으로 될 겁니다. 아,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급격하게 반영했던 사례들을 이미 봤거든요. 저희는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에서 코어웨이브나 네비우스의 주가의 목표 전력, 계약 전력을 보면서 이미 밸류에이션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등락이 되게 컸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국내는 사실 막 계약 전력, 목표 전력, 사실 이미 목표 전력은 나온 상태인 거예요. 네이버는 1GW라고 말했고 SDS는 300MW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 반영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실제 계약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확인해가면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금리 인상이 된다면 됐잖아요.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저희 하나증권이 아마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네. 예, 올해 7월 달에 인상 가능성 함수는 있고 우리는 하반기에 한 번 더 한다 그래요. 네, 저희는 한 차례 더 인상하니까 뭐 보죠. 지금의 인상은 뭐 GDP 성장률은 워낙 좋고 반도체를 네. 위시한 환율 시장이 좀 문제였는데 금리 인상은 이미 뭐 시청자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금리에서는 다 반영이 된 상태니까 총재 멘트가 좀 중요하죠. 어떻게 얘기할지. 자, 금리 인상은 뭐 위험 신호이기도 하지만 경기가 바탕이 되는 금리 인상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또 시간을 가져서 관련된 또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런저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저께 박준호 의원 채권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네. 금리 인상 미리 예견드려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보자라는 말씀도 하나 드린 게 있으니까 관련 영상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그 부분에서 끊겼죠.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랑 삼성 SDS인데 좀 짚궂게 둘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디가 좀 있어요? 우선 삼성 S 강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제가 네이버는 이미 200MW에 대해서 단일 고객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빅테크의 리전에 국내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 사실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캡티브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SDS가 우선순위가 맞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서 국내 리전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확인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목표하는 용량이 큰 네이버가 우선순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네이버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네요. 일단 계획하고 있는 용량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네, 이 리포트에 보면 해당 섹터 말고 이제 건설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도 발표 내용이 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혹시 지금 어떤 걸 보면 좋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 섹터에서는 제가 네이버랑 SDS를 네. 설명드린 거고 이번에 저희 자료에서는 유틸리티에서는 이제 SK 이터닉스와 SCC 에너지를 좋게 보시고요. 네. 양사 모두 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확장 과정에서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고 SC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군산의 데이센터라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GS 건설도 건설에서는 좋게 보시거든요.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메가 프로젝트에서 GS 그룹이 할당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또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또 미래산업팀에서도 이번에 많이 리포트를 작성해 네. 주셨는데 거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뭐 GNC 에너지라든지 혹은 KINX 같은 기업들도 데이센터에 직접적으로 이미 수주가 나오고 있고 데이센터 향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NC 에너지가 이미 여기 발을 담궜군요. 네, 최근에 삼성 SDS와도 이제 구미 데이센터 증설 관련해서 수주 계약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네. 오늘 힘들죠? 네. 부담이 됩니다. 네, 이준호 의원이 여러분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 여기 시청자 딱 앞에 보면 바로 앞에 수많은 댓글창들이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면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담담히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이준호 의원이 오늘 되게 중요한 데이터 센터, 오늘 자리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나왔던 따끈따끈한 인덱스를 갖고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처음으로 알리는 이 자리인데, 이 자료 너무 좋잖아요. 사실 데이터 센터가 매우 중요하고, 왜 좋냐면 퀄리티도 좋을 뿐더러 희소하니까. 여의도에서 데이터 센터를 다루는 자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없습니다. 이 자료 저희 홈페이지에 띄어져 있죠? 올라가 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도 차근차근 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연휴 동안에 한번 이 자료 저희가 그냥 무료로 드립니까 이거?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에 맞습니다. 네, 한번 업로드되어 보시고서요. 있습니다. 아, 데이터 센터가 이런 시계를 갖고 있었구나 한번 해주시고 저희 이준호 위원도 응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 드려야죠. 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아요? 아하. 하반기에. 네. 제 섹터에 네네. 관해서 설명드리면 되나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이미 네이버와 삼성 SDS가 6월 초에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해도 사실은 이미 전략에선 제외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결국에 글로벌 리전이 국내에 확대되는 시점, 네. 그게 3분기에 확인된다고 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불 시나리오를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국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글로벌에도 서비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장 나오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국내에 뭐 최근에 엔트로픽이 호주에 1.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사실 국내에는 그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할 가능성은 일단 제한적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내 빅테크가 수주를 찍어준다면 그런 네. 기대감을 점차 반영해 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제 커버리지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이버, 삼성 SDS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S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준호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네. 조금 무겁습니다. 무겁죠. 네, 오후에 그래도 반등할 수 있겠죠? 오늘 시황에서 저희 하창원 본부장이 얘기하니까 내일이 원래 휴일이 아니었으면 살짝 들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워낙 투심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한번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요, 꺾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 꺾였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120이 이평선이면 여러분 6개월 전입니다. 자, 왜 이 지경까지 왔냐라고 하면 그것은 수급의 꼬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실적을 보고 가시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잘못된다면 저희 뷰, 하나증권도 많은 수정 뷰를 더 드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지금의 분수령, 오늘 하창원 본부장도 시황 때 얘기했습니다. 2주 뒤에 펼쳐질 빅테크들의 실적,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갖고 지금은 버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